2026년 12월 정말일까? 아니면 팬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미끼일 뿐일까? 지금 K-좀비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는 죽었다. 시즌2가 2026년 말에 정말 공개될까 방송 일정에 대한 환상을 피하기 위해 지금 바로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 넷플릭스는 시즌2가 2025년 7월부터 제작에 들어갔다고 확인했지만 아직 공식 공개일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12월 2026 진짜야. 드디어 제작 돌입 효사는 끝이 아니었다. 서울이 감염된다. 그가 돌아온다 스케일이 다른 시즌2. 새 얼굴 합류판이 커졌다. 공개일 미정 기다림 폭발. 이 8개의 문장이 지금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오가는 이야기들이다. 확실한 사실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자. 넷플릭스 튜덤은 2025년 7월 22일 시즌2가 제작 단계에 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주요 출연진과 배경 및 스토리 방향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직접 확인한 공식 정보다. 한국 언론인 뉴스원과 다음도 시즌2 촬영이 시작되었으며 세계관이 확장되고 대학과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고 동시에 보도했다. 여러 매체가 같은 내용을 전한다는 것은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2025년 12월 25일 현재까지 넷플릭스로부터 공식 공개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6년 12월이라는 표현은 소문이나 추측의 틀로 봐야 하며 확정 사항이 아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대감이 큰 만큼 잘못된 정보로 실망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2025년 7월부터 촬영에 들어갔고 좀비물 특성상 무거운 후반 작업과 특수 효과가 필요한데 과연 2026년 말에 맞출 수 있을까? 좀비 장르는 다른 드라마보다 CC 작업량이 월등히 많다. 좀비 메이크업과 군중 장면 액션 시퀀스, 그리고 서울 전체를 배경으로 한 대규모 감염 상황을 표현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후반 작업 기간이 필요하다.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편집과 색보정 음향 작업까지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또 미뤄질까? 이것은 추측이 아닌 현실적인 의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드라마는 제작 소식만으로도 다시 화제가 되었을까? K-좀비와 10대 생존 스토리라는 브랜드가 젊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감성으로 시즌 1부터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공개된 시즌 1은 공개 첫 주에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에 진입했고 한국은 물론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넷플릭스는 여러 국가에서 톱수 3에 오른 성과를 강조했다. 단순히 순위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시청 시간과 완주율도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흥행이었다. 시즌 1의 성공 요인은 명확했다. 좀비라는 장르적 긴장감에 학교라는 폐쇄의 공간이 주는 답답함, 그리고 10대 캐릭터들의 순수함과 잔인한 현실 사이의 대비가 시청자들의 감정선을 강하게 자극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장면, 사랑하는 사람을 좀비로 잃는 비극, 어른들의 이기심과 청소년들의 용기가 대조되는 순간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정 연출과 빠른 전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 퇴장이 서구 좀비물과 차별화되는 요소였다. 더 이상 학교 안에 갇혀있지 않고 서울로 무대가 확장되며 생존 이후의 삶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점도 큰 관심사다. 시즌 1이 효산고등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생존 드라마였다면 시즌 2는 서울 전체로 무대를 옮긴다. 이것은 단순히 배경이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도시 전체가 감염된다는 설정은 스케일의 확장이자 새로운 긴장감의 시작이다. 학교에서는 출구를 찾고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지만 도시에서는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조차 불분명하다. 거리마다 좀비가 있고 안전지대를 찾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캐릭터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익숙한 얼굴과 새로운 얼굴이 어우러진 출연진 구성은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선한 변수를 더한다. 시즌1 생존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의 트라우마와 성장을 계속 지켜볼 수 있다는 뜻이고, 새 캐릭터들의 등장은 새로운 관계와 갈등을 예고한다. 이 두 요소의 균형이 시즌2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제 충격적인 부분들을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자. 첫 번째 충격은 서울이 새로운 감염 발생으로 뒤덮인다는 설정이다. 더 이상 학교 안의 발병이 아니라 이번에는 수도 전체가 무대가 된다. 효산고등학교 사건이 진압되고 생존자들이 구조되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시즌2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다. 서울에서 새로운 감염이 발생하고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된다. 학교 한 곳을 봉쇄하는 것과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격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부와 군대는 어떻게 대응할까? 시민들은 어디로 피난할까? 이미 한 번 재난을 겪은 생존자들은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충격은 온조가 대학에 진학했지만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즌1이 끝난 후 몇 년이 흘렀고 온조는 평범한 대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을 것이다. 친구들을 사귀고 수업을 듣고 캠퍼스 생활을 즐기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효산고등학교에서 겪은 일들은 악몽처럼 그녀를 따라다닌다. 친구들이 좀비로 변하는 모습, 청산과의 이별 죽음의 공포. 이런 기억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평범한 일상을 살려는 순간 감염이 다시 터진다. 이것은 단순히 불운이 아니라 운명 같은 느낌을 준다. 온조는 또다시 생존 모드로 들어가야 하고 이번에는 대학 캠퍼스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싸워야 한다. 세 번째 충격은 청산이 돌아오는 캐릭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것은 감정의 축을 강하게 뒤흔드는 요소다. 시즌1 마지막에 청산의 생사는 불분명했다. 그는 햄비가 되어 학교에 남았고 온조는 그를 두고 떠나야 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청산이 죽었다는 의견과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의 운명이 큰 물음표였기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청산을 시즌2 캐릭터로 발표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등장한다는 의미다. 여전히 햄비 상태일까? 아니면 인간으로 돌아왔을까? 온조와의 재회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 이 질문들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충분히 흥분할 이유가 있다. 네 번째 충격은 국가기관과 정보기관 라인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튜덤은 한두석이라는 캐릭터를 국가정보원 팀장으로 소개했다. 이것은 시즌2가 더 큰 전장을 펼칠 것이라는 신호다. 시즌1에서는 주로 학생들과 교사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외부 세계는 단편적으로만 보였다. 군대가 학교를 포위하고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시즌2에서는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전면에 나선다. 이것은 감염 사태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로 격상되었다는 뜻이다. 바이러스의 출처를 추적하고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움직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모와 은폐가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다. 한두석이라는 캐릭터는 아마도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물일 것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캐릭터와 생존자들 사이의 충돌은 또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낼 것이다. 연기와 케미스트리, 그리고 캐릭터 라인은 대중을 끌어당기는 핵심 요소다. 생존한 4명이 돌아온다. 박지후, 윤찬영, 조희연, 로몬. 이 이름들은 그 자체로 보증수표나 다름없다. 박지우는 온조 역으로 시즌1에서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연기는 섬세하고 감정선이 풍부해서 시청자들이 온조에게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즌2에서 대학생이 된 온조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사는 인물이기도 하다. 박지우가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기대된다.
윤찬영은 이청산 역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청산은 용감하고 희생정신이 강한 캐릭터였다. 온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장면들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윤찬영의 진지하고 집중된 연기가 청산이라는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시즌2에서 청산이 어떤 상태로 돌아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윤찬영이 다시 이 역할을 맡는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은 안심한다. 조이연은 최남나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남나는 처음에는 겁이 많고 약해 보였지만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용기를 발휘했다. 조이연은 이 변화를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시즌2에서 남나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생존자로서 겪은 경험이 그녀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다. 로모는 이수혁 역으로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수혁은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동료들을 지키는 캐릭터였다. 로몬의 절제된 연기가 수혁의 매력을 더했다. 시즌2에서도 그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피는 추진력을 만든다. 이민재, 김시은, 노재원, 윤가희 이 4명의 신인 배우들이 시즌2의 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새 친구들의 합류는 배신과 갈등과 희생을 암시한다. 물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확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좀비 장르의 특성상 새 캐릭터들 중 일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희생될까? 새 캐릭터들 사이에서 로맨스가 생길까? 기존 캐릭터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까? 이런 질문들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분명하다. 감정과 우정과 신뢰가 대학 환경과 도시 공간에서 시험받는다는 설정은 폐쇄된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을 준다. 학교에서는 같은 반 친구들끼리 뭉쳐서 생존했지만 대학과 도시에서는 관계가 더 복잡하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과 협력해야 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미지와 속도감, 그리고 큰 스케일의 느낌도 기대를 높인다. 교실 복도에서 서울로 배경이 바뀐다는 것은 군중